시장은 상승하고 있는데 체감 지수는 오히려 떨어지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3인의 전략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머니투데이 방송의 이학영 전문위원과 솔로몬 투자증권 압구정 금융센터의 박범기 차장 두 분 함께 하십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시장 중심이 되는 키워드를 하나씩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5위부터 3위까지 키워드를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5위 키워드는 미 고용 개선 중제조업 위축입니다. 미국의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예상치를 밑돌았습니다. 반면 주택 관련 지표는 부진했고 장중 HSBC가 발표한 중국의 1월 PMI 잠정치는 석 달째 기준선 50을 하회했습니다. 4위 키워드는 통신장비 와이브로주 강세 지속입니다. 어제 국내 4G 기술의 국제표준 최종 확정 소식으로 통신장비 와이브로주가 어제에 이어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3위 키워드는 삼성전기 등 대표 IT주 강세입니다. 구글을 제외한 IBM, 마이크로소프트, 인텔 등 주요 IT 기업들의 4분기 실적이 예상치를 웃돌았습니다. 오늘 국내 핵심 IT주들은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통신장비 와이브로주부터 이제 먼저 얘기를 꺼내야 될 것 같은데요. 어제도 사실 시장에서 좀 많이 거론이 됐던 얘기입니다. 국산 4G, 국제 표준에 최종 확정됐다는 얘기, 상당히 긍정적인 소식이고요. 앞으로 좀 재료가 될 가능성도 있을 것 같은데, 박범기 차장께서는 이 내용 어떻게 보시고 또 그 테마 중에서 관심 가져볼 만한 종목이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십시오. 네, 이번 스위스 제네바에서 있었던 국제전기통신연합 전파통신총회에서 이제 4G 이동통신 기술 국제 표준이 확정이 됐는데요. 그에 따라서 이제 관련 종목이 움직이고 있는데 이번에 선정된 국제기술 표준 방식은 이제 크게 두 가지죠. LTE 어드밴스트하고 그다음에 와이브로 에볼루션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LTE 어드밴스트는 지금 우리가 상용화 서비스하고 있는 LTE가 조금 더 진보된 그러니까 진정한 4G 서비스 이제 구현을 한 거고요. 지금 이제 전문가들은 지금 LTE 서비스는 3.9G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게 이제 한 단계 더 진화된 그런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와이브로 에볼루션은 과거 우리가 이제 계속 기술력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내용인데요. 그래서 일단은 이런 국내 기술 비중이 이런 우리 이번에 선정된 이런 방식에 상당히 많이 반영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기업 매출이 크게 증가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어서 향후 5년간 최대 350조까지도 기대한다고 나와 있는데 사실 그거는 좀 이렇게 근거가 없는 수치 같고요. 제가 볼 때는 그건 좀 앞으로 관련 기업 실적이라든가 매출 증가 부분이 과연 관련 기업들하고 연계가 되는 것인지 그걸 갖다 좀 면밀히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 앞으로 2012년도에도 앞으로 또 향후에도 LTE 서비스가 계속 증대되는 것은 확실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관심을 계속 갖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관련 종목이 오늘 상한가를 보이고 있는 서화정보통신이라든가 기산텔레콤, 영우통신, KMW, 그다음에 이노와이어 이런 종목들이 있는데요. 사실 서화정보라든가 기산텔레콤 같은 종목군들은 좀 실적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부진했기 때문에 주가 흐름도 안 좋았는데 요번에 이제 단기간에 좀 한 이틀간 크게 상승하는 분위기입니다만은 전체적인 실적 및 수익 증대 흐름을 갖다 잘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종목군들 중에서 이노와이어 같은 경우는 이제 작년 이제 하반기 이후 4분기 이후 실적 모멘텀이 계속 좋아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매출 확대도 계속 뚜렷하게 보이고 있고 그다음에 계측 장비 관련 수요도 계속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모멘텀으로 보고 있는 종목군인데 이 부분이 많이 반영이 돼서 주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 종목 역시도 좀 향후 올랐던 부분을 갖다 좀 감안하시는 그런 종합적인 판단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시장 규모 자체를 너무 지나치게 확대 해석하는 거 이런 부분도 좀 경계를 할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그렇긴 하더라도 상당히 좀 긍정적인 내용인 것만은 좀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심 종목으로 최근에 좀 많이 올라가긴 했는데 이노와이어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미국 IT 기업들 실적이 드디어 발표가 됐습니다. IBM을 비롯해서 인텔 대부분 실적이 서프라이즈는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상치를 소폭 웃돌면서 기대치는 충분히 충족을 시켜줬다고도 볼 수가 있겠고요. 구글 같은 경우는 예상치를 밑돌았는데 우리나라 지금 분석가들은 우리나라 포털 업체는 구글이랑 틀리게 실적이 좋기 때문에 없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미국 쪽에서 IT가 조명을 계속 받다 보니 우리나라 이제 IT주들도 어제 오늘 상당히 좀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학년 위원께 IT주에 대한 얘기 다시 한번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IT에 대한 생각은 다시 한번 명확히 말씀드릴 수 있네요.
하면 미국에서는 최고의 어떤 경기 민감주라고 흔히 얘기합니다. 자동차와 더불어서 IT를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보죠. 오늘 발표한 실적을 발표한 기업들이요. 구글 제휴해서 마이크로소프트, 인텔 이런 것들 다 실적이 좋게 나온 것이 우리나라 기업과 뭐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 라고는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것보다는 미국의 경기가 회복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믿고 있고 기대하고 있다는 것이 결국 주가 자체의 모멘텀이 될 수 있다는 것이고요. 특히 IT 하면 우리나라 기업들이 대부분이 미국에 수출도 많이 하고 또 전반적인 글로벌 메이커들을 삼성전자를 엮여서 많이 일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 아니겠습니까? 애플도 마찬가지고 그런 것들이 결국 우리나라 IT 기업에 대한 외국인의 어떤 선호도를 갖고 가는 것은 뭐 당연하겠죠. 애플이 이번에 16개인가요? 주요 이제 부품 제공 회사를 했는데 그중에 우리나라 뭐 당연히 많이 들어가 있고 이런 것들이 보면 미국 사람들을 보기에도 한국은 IT의 강국이라는 걸 다들 알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관점에서 IT에 대한 선호도가 갈 수 있다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고요. 미국 투자가들 그리고 외국인 투자가에 누차 말씀드리지만 지금은 외국인을 쫓아가야 되는 것이 지금 돈 버는 길이다라는 생각 갖고 있습니다. 오늘 앞서 말씀하셨던 대로 코스피는 강하고 코스닥은 상대적으로 약하면서요. 심리적으로 박탈감 갖는 분이 많은데요. 그것은 외국인 중심이 되는 시장에서는 항상 있는 일입니다.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이 크네요. 이학년 의원께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24일 날 애플 실적 발표되는데 여전히 뭐 좋게들 보고 있나요? 네, 애플은 지난 분기에는 16분기 만에 어닝이 실적을 못 맞췄죠. 그렇기 때문에 어닝 서프라이즈가 아니라 어닝 쇼크가 왔었는데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시기가 아마 9.67달러 정도. 그래서 10달러가 조금 못 미치는 거로 컨센서스가 있다 말씀드렸는데요. 오늘 아침 확인해 보니까요, 마치면 컨센서스가 더 올라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당 10달러 이상의 이익이 나올 것으로 많은 얘기가 하고 있네요. 오늘 말씀하셨던 대로 오늘도 사상 최고가 갔다가 중반에 좀 밀렸죠. 네. 뭐 미국에 대해서 미국의 IT에 대한 시각 굉장히 낙관적일 것 같고요. 우리나라 IT주 상승, 어찌 보면은 지금 지수 상승을 견인하는 힘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오늘의 2위 키워드를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2위 키워드는 외국인 9일 연속 순매수입니다. 뭐 수급상으로 지금 뭐 외국인 빼고 지금 얘기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단연 시장을 끌어올리고 있는 힘은 외국인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전까지 흐름이 외국인의 선물 매매에 의해서 시장 방향성이 막 좌우되고 막 있는데 지금은 현물 매매가 시장을 단연 견인하는 좀 이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뭐 외국인 매매 당연히 뭐 수급상의 뭐 핵심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이학영 의원께서 글쎄 뭐 외국인 매매하는 종목 중에서 좀 관심 가져볼 만한 종목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고요. 뭐 외국인 매수세 지속될 수도 있을지 이 부분도 같이 말씀해 주십시오. 네, 계속 말씀드리지만요. 지금 우리 시장이 만약 강해지고 있는데 강해진다 그러면 그 논리적 배경은 딱 하나입니다. 결국은 미국 시장이 유럽과 달리 미국 시장이 강해지고 있다는 것. 바로 여기서부터 모든 것이 출발한다는 것을 우리 시청자분들은 꼭 좀 이해하셔야 되겠다는 생각 갖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투신이 사거나 무슨 연기금이 사거나 개인이 사서 주가가 올라가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한국 관련 펀드 자주 말씀드리지만 지난 12월 23일인가 그때 그 주에 보면은요 주간당 50몇 억 달러가 빠지면서요 6개월 만에 최고로 돈이 빠졌습니다. 그 다음부터 돈이 다시 들어오기 시작했는데요. 특히 이번 주 들어서 올해 들어서 2주간은 주간 20억 달러 이상씩 돈이 들어오면서요 규모가 다시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시장에 가장 영향력이 크다는 어떤 펀드에서 비중을 차지하는 거 보면 일본을 제외한 아시아 쪽 펀드가 많이 들어오고 있다는 것에 주목하셔야 됩니다. 그만큼 다시 어찌되었건 우리 시장에 지금 우리 시장과 중국 시장에 관심을 많이 보고 있다는 것이죠. 최근 일주일만 보면은요, 많이 산 주식이 너무나 명확합니다. 삼성전자 많이 샀죠. 현대차, 현대모비스 이런 거 많이 샀죠. 그 다음에 눈에 띄는 것이 LG화학을 많이 사고 있는데요. LG화학은, 많이 말씀드렸기 때문에 기억을 하실 것 같은데요. 중국의 어떤 내수 부양, 이런 기본적인 화학 업종의 틀이 분명히 하나 있습니다. 거기다가요, 다른 화학 업종과 달리 여기는 분명히 성장선 하나 뚜렷한 걸 갖고 있죠. 물론 하나케미칼도 무슨 폴리스를 한다 말을 하고 있지만 과실이 나온 적이 없죠. 돈만 엄청나게 쏟아부을 회사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도 말들이 많은데요. LG화학은 아시다시피 2차 전지를 갖고 있습니다. 2차 전지의 세계 탑 랭킹을 갖고 있는 회사죠. 중소형 쪽은 삼성이 1위고요. 중대형, 자동차형은 아직까지 LG화학이 1위가 되겠습니다. 하이브리드카 우리나라에도 이제 슬슬 많이 팔리기 시작하고 있죠.
미국이나 캐나다 이런 일본에서 특히 많이 팔리고 있는데요. 특히 올해는 이제 순수 전기 자동차 쪽으로도 이제 도입기가 들어갑니다. 우리나라 경우에는요. 이렇게 본다 그러면 성장성 가지고 갖고 있는 화학주, 특히 자동차나 IT와 달리 작년에 주가가 거의 한 40% 정도 빠졌을 겁니다. 그 고가 대비는 한 60% 수준까지 떨어졌었는데요. 이런 것들 때문에 가격적인 메리트까지 갖고 있다는 것이죠. LG화학이 특히 눈에 띄네요. 뭐 한국 관련 펀드로 지금 돈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의 추가적인 매수세를 조금은 더 기대해봐도 될 것 같고요. 뭐 관심 종목으로 삼성전자, 현대차 그리고 특별히 이제 LG화학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박봉기 차장님, 네. 오늘 같은 날이 지점에서는 매매하기가 제일 힘든 날이죠. 네, 뭐 고객분들께서 이제 지수는 올라가는데 이제 보유하고 있는 종목은 안 올라가니까 아무래도 좀 불만들이 있으시겠죠. 네. 중소형주도 굉장히 약하고 코스닥은 지금 뭐 굉장히 급락하는 종목들이 많은데, 네. 자, 뭐 이런 현상이 왜 일어났고 또 앞으로도 계속될지 이런 부분 좀 말씀해 주십시오. 네, 지금 뭐 계속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제 외국인들 어떤 주도주, 그러니까 외국인 매수 중심 그 거래소 이전이 된다든가 뭐 이런 그 외국인 중심 장세가 이어지면 아무래도 이럴 수밖에 없고요. 최근에 이제 금융당국에서 정치 관련주에 대한 강한 경고와 또 뭐 관리 방침을 밝혔고요. 각 증권사에서는 이제 코스닥 테마주를 중심으로 신용거래 내역 등에 대해서 뭐 모니터링을 하고 또 감시 등이 또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이제 종합적으로 결국 그 이제 대형주와 중소형주 또 테마주 뭐 이런 그 디커플링 상황이 연출이 되는 것 같은데요. 오늘도 뭐 지수 상승 흐름에 비하면은 뭐 상승 탄력이 중소형주 테마주들은 아주 둔화되고 있고요. 하락하는 종목들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이런 외국인들 매수세 중심의 장세가 이어진다면 아무래도 중소형주나 그 각종 테마주들은 당분간은 좀 관망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뭐 새롭게 아까 앞에서 언급한 포지 관련 뭐 통신 관련주라든가 뭐 조금 오늘 좀 이제 꺾이는 감이 있습니다만 뭐 온라인 교육 관련 뭐 이런 새롭게 이제 주도주가 됐던 그러니까 테마주가 됐던 이런 종목군들 그런 것들 좀 관심 있게 봐야겠습니다. 역시 리스크 관리는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런 부분에서 이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고 제 생각에는 지금 뭐 이거 테마주라기보다는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한 그 관련 이제 뭐 스마트폰, 반도체 관련 이제 부품주들이 보시면은 최근에는 1월 달에는 좀 조정 양상을 보인 종목들이 많습니다. 이제 실적은 좋고 매출 실적도 아주 가시화되는 종목군들 중에서 이런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종목군들 중에서 부품주, IT 부품주 쪽에서 관심을 갖고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사실 뭐 코스닥이나 중소형주 뭐 이 소외 현상이 얼마나 길어질지는 사실 뭐 누구도 예측하기는 어려운데 일단 뭐 지금 수급상의 핵심이 외국인이라는 점을 좀 기억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코스닥 이렇게 되면 이제 그 최근에 늘어난 신용 잔고도 다소 좀 부담스럽게 됐습니다. 어쨌든 뭐 코스닥 쉽지는 않은 상황인데 IT 부품이라든지 이런 쪽으로는 선별적인 접근이 가능하다. 좀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다음으로 오늘의 1위 키워드를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1위 키워드는 설 연휴 이후 전망입니다. 뭐 오늘 IT주가 뭐 단연 강세 보이고 있는데 뭐 조선이라든지 금융, 화학, 뭐 운송 뭐 이런 쪽도 사실 뭐 단발성으로 지금 반등한 게 아니라 지금 낙폭 과대주들인데 좀 그 반등의 연속성도 어느 정도는 좀 나오고 있는데요. 이학년 위원께서 이런 낙폭 과대주들 어떻게 보시는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고요. 전반적인 전략 같이 말씀해 주십시오. 네, 전통적인 주식 투자에 대한 기본적으로 우리 시청자분들이 익숙하신 표현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소외 업종이고요. 낙폭 과대 종목군이다. 그리고 또 기술적으로 무슨 어떤 주식이다. 뭐 이런 것들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슨 테마성 주식이다. 부품주다. 뭐 어떤 거 주면 뭐 된다더라 이런 것들이요. 감히 말씀드리지만 지금은 그 맞지 않는 분류법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가장 돈 벌기가 주식 투자에서 수익이 날 때가 정말 쉬울 때이면서도 잘못 생각하면 정말 조금 잘못 생각하면 주식 투자의 수익은 그냥 큰 손실이 날 수 있는 구간이 바로 외국인 중심의 장세가 연출될 시기입니다. 왜냐하면 외국인이 산다는 것은요, 그 개인이랑 국내 기관과 달리 여러 가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항상 글로벌 레벨에서 뭐든지 생각해야 되고요. 미국에 갈 돈, 한국에 갈 돈, 중국에 갈 돈 이런 모든 총체적인 생각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요. 그냥 기존의 우리가 전통적인 그냥 개인분들이 익숙해진 판단을 보면 오늘 같은 일이 딱 벌어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저는 그나마 저희 방송을 계속 보신 분들은 수익이 꽤 나고 있다는 생각 갖고 있고요. 최소한 삼성전자, 현대차 이런 것들을 몇 주씩이라도 정말 갖고 있으리라고 믿고 있는데요.
다시 한번 명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은 지금 경기 민감주를 중심으로 가고 있으면 순수하게 미국에서 경기 민감주를 차지해야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그냥 경기 민감주, 건설이 경기 민감주죠. 우리나라에서 분명히요. 그렇지만 우리나라 건설회사 중에 미국의 건설을 참여하는 기업이 몇 기업이나 있겠습니까? 그거 말이 좀 안 되는 것이죠. 미국에 어떤 것이 있다 그러면 그 중에 우리나라 회사에서 뭔 도움이 되는지 이걸 분명히 생각하셔야 되고요. 조그만 거 주식 살 때가 아니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테마주요? 정치인 테마주다, 무슨 테마주, 그 온라인 교육주다. 저는 외람되지만 오늘 아이패드에서 그 북스 2가를 하면서 교육 사업을 얘기했는데요. 우리나라 교육주 어저께 온라인 교육주 올라가는 것들 중에요. 너무나 말이 안 되는 것들이 워낙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건 좀 냉정하게 보셔야 된다는 생각 갖고 있습니다. 지금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대형주고요. 지금 자동차라든가요. 그리고 삼성전자를 비롯한 IT 대표 주자들 중심으로 가셔야 될 것 같고요. 화학주 가셔야 된다는 생각 갖고 있습니다. 이것저것 어렵다. 너무나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외국인 사면서요. 정고점을 뚫고 가거나 정고점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을 가셔야 된다는 생각 갖고 있고요. 많이 떨어진 거, 쉰 거, 중소형 테마주 이런 것들 가셨다가는 설날 이후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시장이 혹시라도 확 올라가는 순간이 혹시 나오면 그런 주식들은 올라가긴 올라가겠지만은요. 지수를 쫓아가기도 버거울 가능성이 크다는 것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낙폭과대주의 반등은 글자 그대로 반등이다. 이런 말씀 해주셨고요. 수급상 역시 핵심은 외국인. 다시 한번 강조해 주셨고, 특히 이제 우리 시장이 상승할 경우에는 이제 미국 시장과 이제 커플링으로 봐야 되는데, 그럴 경우에는 경기 민감주를 주목해라. 여러 차례 강조해 주고 계십니다. 자, 이제 내일부터 연휴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비교적 긴 연휴인데, 연휴 동안에 이제 어떤 일이 있을지도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코스피가 지금 3-4번 시도인데 1900대 안착. 그래서 이번에는 가능할지 이런 부분도 좀 궁금하고, 그런 부분 이제 박봉기 차장께서 말씀해 주시고, 관심 있는 종목이 있으면 같이 말씀해 주십시오. 네, 다음 주 일정을 간략하게 보면은요, 저희 시장은 이제 월요일 할 휴장이지만 23일, 24일에 유로존 및 EU 재무장관 회담이 예정이 돼 있습니다. 30일 예정된 그 정상회담에 대한 사전 조율, 그 다음에 그 실무적인 어떤 여러 가지 논의가 이제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스페인하고 이탈리아가 계속 이제 국채 입찰이 있는데 요즘은 국채 입찰 문제는 별 이슈는 안 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사항은 미국에서 오바마 대통령 연두 교서 발표가 24일 예정인데요. 이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어떤 정치적인 어떤 그런 그 견해나 이런 게 정책이나 이런 게 나오겠지만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 저희 입장에서는 어떤 그 대선을 앞두고 그 어떤 감세 정책이라든가 재정 정책이라든가 긴축 완화 정책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언급이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역시 중요하고요. 미국 그 FOMC 회의가 26일 이제 예정이 돼 있는데, 앞으로 이제 그 기준금리 인상 시기 등에 대한 어떤 전망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예상은 약 2% 수준의 인플레이션 목표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금리는 제로금리 정책 계속 이어갈 것 같고 경기 부양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이제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시장 전망은 지금까지는 1900선 그 돌파를 계속 시도를 했습니다만 실패를 했는데 이번에는 좀 틀린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그 외국인 수급 여건 호조라든가 금융업종까지 이어지는 업종별 순환매가 이동평균선 흐름도 아주 좋게 지금 만들고 있고요. 모두 긍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유럽의 어떤 불확실성이 많이 해소가 됐고 미국의 경제 지표도 계속 호전되고 있기 때문에 1900선 안착이 이번에는 상당히 가능하지 않을까. 2000선 돌파가 바로 될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1900선 안착은 상당히 가능성이 지난번보다는 높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물론 지나친 낙관 흐름은 좀 경계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주식 비중을 설 연휴 기간에도 좀 가지고 가도 70% 이상 가지고 가도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중요한 것은 이제 지금 업종별 순환매 양상을 보면은 최근에 여러 주도 업종 말고도 이제 증권 금융 쪽, 은행 쪽도 이제 10% 이상 단기간에 수익이 나는 종목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업종 대표주에 대한 순환별 접근이 또 유효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종목은 많이 이제 언급이 됐던 종목들은 다 아시니까 이제 빼고요. 저는 오늘 좀 앞으로 옐로우 칩이 좀 올라갈 것으로 보여지는데 옐로우 칩 하면은 LG그룹 관련주가 맞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LG그룹 관련주가 많이 있고요. 그 중에 좀 이건 소외된 종목인데 LG 생명과학하고요. 그다음에 중소형주 중에서는 스마트폰 부품주인 파트론 두 가지를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LG 생명과학 같은 경우는 이제 신제품 출시라든가
R&D 모멘텀이 재부각될 것 같고요. 여러 가지 가지고 있는 그 파이프라인, 수익 파이프라인 가치가 재설정이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가격 메리트도 있고 해서 추천을 드리고요. 파트론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그 지금 스마트폰 고성 장세로 인해서 영업 성장 이익률이 계속 높기 때문에 지금 가격도 조정을 한 달 이상 받았기 때문에 파트론하고 LG생명과학 두 종목을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뭐 연휴 기간 동안에 어떤 일이 터질지 뭐 누구도 예측 못하지만 그래도 뭐 예정된 일정상으로 보면은 그다지 큰 이슈는 없는 것 같고요. 1900대 안착 기대감 이번에는 상당히 좀 높은 것 같은데 그것보다는 지금 종목을 어떤 종목을 선택하느냐 이 부분이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관심 종목으로는 LG생명과학과 파트론 두 종목 말씀하셨습니다. 지금까지 5가지 키워드를 통해서 오늘 시장의 흐름을 살펴봤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